KF-21 수직이륙 포착 중국 빨간불. KF-21 랜딩기어 최신 기술 적용. 세계 1위 최단거리 이륙비행 성공. 한국항공우주산업 K.이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첫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1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은 다목적 전투기 ARF 도입 사업에서 KI와 미국 로키드 마틴을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이 성사되면 한국 방위산업의 쾌거로 평가될 전망이다. 2022년 첫 시범 비행 성공 이후 수출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필리핀 공군은 지난 8월 머프 도입 사업에 착수했다. 차세대 전투기 40여 대를 사들이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4천억 페소, 약 9조 6천억 원을 예산으로 배정했다. 이 가운데 612억 페소, 약 1조 4,200억 원을 들여 초도 물량 10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에 따르면 당초 필리핀 공군은 한국의 KF-21,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 프랑스 라팔, 유럽 방산업체가 합작해 제작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을 도입 대상으로 검토했다. 이 중 F-16과 KF-21을 최종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KF-21은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을 앞세워 유럽 경쟁사들을 제친 것으로 알려졌다. KF-21의 가격은 대당 980억 원으로 추산된다. 대당 1,500억 원 수준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보다 500억 원가량 저렴하다. 성능 면에선 로키드 마틴의 F-16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8년 처음 도입된 F-16은 4,500여 대가 25개국에 판매된 베스트셀러 전투기다. 다만 스텔스 기능과 각종 전자전 장비가 빠진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KF-21은 부분 스텔스 기능과 첨단 전자전 장비를 갖춘 4.5세대 기종이다. KF-21은 지어로스페이스의 F-414 엔진을 쓴다. 이전 세대 엔진인 F-110을 탑재한 F-16보다 월등한 기동력을 갖췄다. 다만 아직 초기 모델이라 공대지 기능을 장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KI는 2028년까지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개발해 양산을 시작할 방침이다. 가장 큰 변수는 필리핀 공군이 현존하는 최고 성능 전투기 F-35를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F-16을 우선 도입한 뒤 F-35로 넘어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핵심 전략 자산인 F-35의 해외 판매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KI는 앞서 경전투기 F-50을 판매한 이력을 기반으로 필리핀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중대만포위 훈련불은 양국론이 뭐길래 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만해협에 경랑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반중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이 대만의 주권을 강조한 지 나흘 만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항공모함 야오닝함까지 동원해 대만을 완전히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중국군은 라이 총통의 건국기념 일연설에서 중국이 대만을 대표할 수 없다는 이른바 강국론을 문제 삼아 14일 하루 동안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을 대거 동원해 대만섬을 포위, 압박하는 대규모 군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대만연합보, 홍콩 명보 등이 보도했다.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은 중국이 대만 첫 직선제, 총통선거를 앞둔 1996년 3월 대만해협에 미사일 등을 발사해 촉발한 3차 대만해협 위기 이후 네 번째다. 명보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대만을 에워싸는 6개 블록 형태로 펼쳐졌다.
중국군 군용기 125대와 함께 대만섬 동쪽 해역 공역에 항공모함 야오닝함 전단도 배치됐다. 중국 해경은 2901, 1305, 1303, 2102 편대 등 4개 편대를 처음 배치해 대만섬 순찰에 나섰다. 오전 8시 해경 4개 편대가 대만섬을 돌며 경계 활동을 펼쳤고 1시간 뒤 중국 푸젠성과 가까운 대만 둥인다오, 마추다오 인근 해역에서 2개 편대가 순찰을 실시했다. 중국군 동부전구 리시 대변인, 해군 대령은 이날 새벽 5시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동부전구는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 병력을 조직해 대만 해협과 대만섬 북부 남부 동부에서 레너리젠-2024B 연습을 실시한다며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군함과 항공기가 여러 방향에서 일제히 대만섬에 접근하고 각 군 병종이 합동 돌격할 것이라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독립도모 행동에 대해 강력한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은 이번이 4번째다. 중국이 1996년 3월 23일에 치러지는 중화민국 최초의 직선제 총통선거를 앞두고 양국론을 주장한 리덩후이 국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3월 17에서 25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어 2022년 8월 중국군은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대만을 둘러싸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과 케빈 메카시 당시 미 하원의장 회동을 이유로 재차 대만 포위 훈련을 단행했다. 올해 들어서는 5월 20일 나이 총통 취임 연설에서 독립이란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만은 주권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과 대등하게 대화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취임 사흘 만인 23일부터 이틀 동안 대만 포위 레너리젠-2024A 연습을 감행했다. 중국군은 훈련 실시 발표 후 13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알렸다. 리 대변인은 14일 동부전구는 레너리젠-2024B 연습의 각 과목을 원만하게 끝냈다며 정구 부대는 시시각각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훈련과 전투 준비를 지속 강화하고 대만 독립 분열 행위를 단호히 좌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만 포위 훈련은 라이 총통이 양국론을 시사한 건국기념일 연설을 빌미로 군사 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는 연설에서 중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 국가의 주권을 견제하고 침범이나 병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전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그가 어리석은 대만 독립 입장을 드러내고 정치적 사익을 위해 대만 해협 긴장 격화도 불사했다고 비난했고 이틀 뒤인 12일 중국 상무부는 대만을 상대로 추가 무역 보복 조치 검토를 밝히며 반발했다. 중국의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은 최근 전례 없는 수준이다. 중국은 2020년 양안의 공중해상 경계선 역할을 해온 대만 해협 중간선을 공식 부정한 데 이어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중국의 강력 반대에도 대만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중국 군용기의 중간선 침범이 상시화했다. 그해 8월 한 달 동안 전년에 한 건도 없었던 중국 군용기의 중간선 침범이 300여회로 급증했다. 더군다나 라이 총통 취임 이후에는 군사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졌다. 올해 중국 군용기의 중간선 침범은 1102회, 1에서 9월에 달하고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대만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도 무력화됐다. 지난 1에서 9월 중국 군용기의 대만 아이즈 진입 횟수는 1905회로 2020년 381회의 5배에 이른다. 특히 첨단 드론, 무인기,
대거 투입하면서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 압박 범위가 넓어졌다. 중국이 항공모함 개발과 업그레이드에 집중하면서 수십 대의 군용기를 탑재할 수 있는 랴오닝함 산동, 함은 각종 군사훈련에서 대만 해역에 적극 투입하고 있다. 대만은 강력히 반발했다. 대만 국방부는 14일 국방부는 이런 비이성적 도발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병력을 보내 적절하게 대응했다며 실제 행동으로 자유민주를 수호하고 중화민국의 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대만은 미국과 킬러 드론, 무인기 970여 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대만군은 15일 해당 드론을 북부 타오양과 중부 타이중, 남부 가오슝, 동부 화롄 등 대만섬 사방의 주요 전략적 위치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이 구매하는 드론은 대인용 드론인 스위치블레이드 300-685대와 대장갑차용 드론인 알토스 600mV 291대다. 계약 금액은 52억 7천만 대만 달러, 약 2,256억 원에 이른다. 두 드론은 목표 지역을 순찰하다가 목표물이 식별되면 공격하도록 설계됐다. 스위치 블레이드는 20분 동안 30km를 비행할 수 있고 알토스는 4시간 동안 440km의 비행이 가능하다. 드론을 활용한 중국군 방어 전략은 지난 6월 세미얼 퍼파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WB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의 1차 전략은 드론 등 수천 기의 무인 전력을 동원해 중국 전력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나는 기밀로 분류된 무기들로 대만 해협을 무인지역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략으로 중국군을 한 달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 수 있고 이후 본격 대응에 나설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덧붙였다.